안녕하세요. 이지희 행정사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17년, 행정사 7년 차로 두 자격을 갖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겸업하면 시너지가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어떤 분들은 좋다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는 장롱면허라고 합니다. 실제로 겸업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복수 자격자로 일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기반으로 팩트 위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두 자격을 취득하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먼저 취득했습니다. 시험 보는 연도 1월에는 직장과 병행했고 1월 말에 그만두고 공부했습니다. 물론 완전 전업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하던 사업이 있어서 병행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해 1위차 동차 합격을 했고 자격증 취득 후 바로 개업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행정사도 동차로 합격했고 이듬해 외국어 번역 행정사 영어 자격 취득도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행정사 업무가 필요한 경우가 생겨서 겸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도 별도 사업을 운영했고 해외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영 경험과 행정 업무 경험을 기반으로 행정사 자격 취득에 도전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1위차를 객관식으로 하루에 시험을 치르지만 행정사는 1차 객관식을 본 후 2차 논술을 봅니다. 두 시험의 난이도를 비교해 볼게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1회, 모두 객관식입니다. 1차는 부동산학 개론, 민법, 2차는 중개사법령, 부동산공법, 공시법, 세법. 2025년도 제36회 시험 기준으로 1차 합격률은 23.51%, 2차는 32.14%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공부에 흥미가 있거나 젊은 분들은 1년 안에 합격하기도 합니다. 반면 겸업하시거나 공부와 친하지 않은 분들은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행정사 시험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시험은 1년에 1회 1차는 객관식, 이후 2차 주관식, 즉 논술형입니다. 1차는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 2차는 민법계약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입니다. 단, 해사와 외버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죠. 2025년도 제13회 기준으로 최종 합격률은 10.43%이고 그중 일반 행정사는 9.74%입니다. 합격자는 보통 300명 이내의 쿼터가 있고 행정사 2차 시험은 정말 어렵습니다. 서술형이기 때문에 과락도 꽤 나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공부했으니 행정사는 쉽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민법 총칙을 제외하고는 겹치는 과목이 거의 없고 공부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업무에서 시너지가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첫째, 업무 영역이 거의 겹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가 핵심입니다. 매물 발굴, 고객 응대, 계약 체결이 일상이죠. 반면 행정사는 서류 작성과 민원인을 대리해서 행정기관의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업무입니다. 출입국 관련 비자 업무, 인허가 신청 대리, 각종 행정 서류 작성이 주 업무입니다. 실무에서 교집합이라고 할 만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권리금 계약서 작성이죠. 2024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내용인데요. 공인중개사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이젠 행정사나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상가 중개를 하면 권리금 계약은 자연스럽게 수반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중개사무소에서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법이니 행정사 자격이 있으면 별도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때문에 공인중개사분들 중에서 행정사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글쎄요. 시험에 쏟는 시간, 에너지, 비용에 비해서는 투자 대비 효율이 너무 낮습니다. 실제로 큰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시간과 에너지 분산 문제. 중개업은 어찌 보면 영업직입니다. 고객 응대가 핵심이고 발로 뛰어야 합니다. 반면 행정사는 전문 지식과 서류 작성 능력이 핵심입니다. 두 업무가 요구하는 역량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요새 MBTI 많이 물어보죠? 성향도 좌우합니다. 저는 딱 중간이라 기분 좋을 때는 E, 기분 안 좋을 때는 I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 많은 데서 대화하고 브리핑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서류를 쓸 때는 초집중해야 하니까 사무실에 다른 대표님의 업무로 오신 손님이 있으면 가끔 서류 쓸 때 이어폰을 끼고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업무와 행정사 업무가 시너지는 있지만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다 보면 부동산이 주가 되는 분들,
행정사가 주가 되는 분들로 점차 나뉘어질 겁니다. 셋째, 고객층이 다릅니다. 공인중개사의 고객은 부동산 거래가 필요한 분들이죠. 집이나 상가를 팔거나 사는 분들, 또 투자하는 분들입니다. 반면 행정사의 주요 고객은 출입국 관련 외국인,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자, 행정민원이 복잡한 분들이죠. 고객군 자체가 달라요. 제가 17년간 공인중개사로서 또 7년간 행정사로 함께 일하면서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두 자격증을 동시에 준비하지 마세요. 시간과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보다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공인중개사로 성공하려면 중개 실력과 영업력이 핵심이지 자격증 개수가 아닙니다. 둘째, 행정사는 정말 하고 싶고 특화된 전략이 있을 때만 도전하세요. 막연하게 자격증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행정사 시험은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 3년 내외로 투자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대신 중개 전문성을 키우세요. 공인중개사로 성공하려면 매물 분석 능력, 부동산 대출과 세금 지식, 고객 관리 능력이 중요합니다. 등기와 세금 상담은 부동산 거래와 직결되니까요. 대출 정책과 세금 관련 법령들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주변의 회계사, 세무사분들도 개정 사실을 가끔 놓치기도 하고 골치 아파하시더라고요. 공인중개사가 대출이나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매매 시 법무사 사무소에 등기도 연결해 주기도 하고 또 고객이나 동네 단골들은 양도소득세 등을 상담하러 오는 분들도 꽤 됩니다. 따라서 직접 상담은 못하더라도 기본 사항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부동산 세금이나 대출 관련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실용적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겸업이 전혀 의미가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중개업을 한다면 출입국 전문 행정사 자격이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 고객에게 비자 연장부터 임대차 계약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상가 전문 중개를 한다면 권리금 계약서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이나 각종 인허가 신청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오픈하려는 고객에게 임대차 중개부터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신청까지 패키지로 서비스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공장 임대를 찾는 고객이 있으면 기업 인허가 업무 대행 역량이 있을 경우 향후 행정 업무까지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요즘 20, 30대 초중반 젊은 분들은 이것저것 유망 자격증, 시너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많이 도전하고들 있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자리 잡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법무사, 감정평가사 같은 자격증 도전, 그리고 경매 쪽 파트 전문이라면 그쪽 실무와 임장 경험을 더 익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나 경영 업무를 했거나 법학 전공 또는 관련 경력으로 행정 쪽에 더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은 행정사 쪽으로 집중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0.15 정책 같은 것이 나오면 부동산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그만큼 많이 폐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은 더 시너지 있는 자격증이 없나 많이 찾으셔요. 특히나 권리금 계약 판결이 트리거가 되어서 행정사 자격증도 많이 취득하려고 하시는데요. 행정사 자격증 취득 순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개업 후 기존 부동산 사무실에 행정사 업태 업종을 추가하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업종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실무교육과 보수교육도 계속 들어야 하니 실제로 오랜 시간과 노력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것에 비해서는 크게 시너지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서는 당연히 다르죠. 지난번 행정사 자격 취득 후 개업에 대해서 콘텐츠를 올린 것이 있으니 행정사 업무의 자세한 사항은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국 내가 상가 업무 정말 많이 한다. 그럼 권리금 계약서 때문이라도 취득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장 쪽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특구에서 일한다. 그 분야에서는 충분히 부동산과 행정 업무 부분 창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겸업, 시너지는 있긴 한데 크지 않습니다. 특정 전략이 있거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학원이나 자격증 업계에서는 패키지로 따면 좋다고 홍보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대신 한 분야를 제대로 파고드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공인중개사로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다양한 케이스의 중개 관련 경험을 계속 축적해 나가고 연관된 대출과 세무 쪽 지식도 함양하는 것, 행정사로 전문성을 쌓고 싶으시다면
출입국, 인허가 등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공인중개사와 행정사의 겸업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전문성이 중요하니까요. 갖고 계신 전공, 경력 등 전문성과 본인이 좋아하는 관심 분야, 성향을 잘 파악하셔서 좋은 시너지가 나는 업무를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전문 자격사 업무에 대해서 실제 궁금한 사항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계속해서 새롭고 흥미로운 소식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